지금 TBS 방송국 방송 들으시고 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니요. TBS 방송국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게 조금 저어돼서 말씀은 뭐 그냥 그 인수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 기업이 거의 인수 직전까지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그동안 아마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 기업이 TBS를 인수를 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뭐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인으로서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봤던 거는 정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시장님 평소에 TBS 방송국 방송 들으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언제부터 안 보셨죠? 글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됐습니다. 꽤 됐죠. 지금 보신 적 없죠? 네. 지금 TBS 방송국이 프로그램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음악하고 뭐 예, 그냥 또 여기 계시는 선출직 동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말씀드리면, 아침 방송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3개의 프로그램을 필사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월급을 10개월 동안 누구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현재 TBS 방송국의 정확한 현실 여쭤볼까요? 지금 TBS 방송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오늘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최근에까지 서울시의 지원 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매월 1억 정도의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TBS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50명까지는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현재는 180명입니다. 예. 지금 견디다 생각해보시죠. 10개월을 무급 봉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서 다 가장이고 엄마고 아빠예요. 10개월을 온 가족이 가장 엄마 아빠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아무리 방송국을 사랑하는 사명감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생계 앞에서 무너지죠. 그래서 계속 떠나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183명이었는데 지금 180명이라고 보고받으셨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 얼마나 황당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냐면, 180명의 직원이 여전히 TBS 방송국 직원으로 남아있는데 서울시가 월 1억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소한을 하고 있대요. 180명 직원에게 월 1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금액이구나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TBS 방송국은 지금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가장 듣도 보도 못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시 의회가 무려 24년 1월 1일 날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죠. 서울시에서 뜨거 부랴부랴 6개월 연장안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6월까지는 버텼는데요. 그 뒤에 급게 9월에, 작년 9월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해제시켜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아예 법적이든 제도적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TBS 방송국에다 돈을 쓸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기라고 믿습니다. TBS 방송국은 TBS 미디어재단은 3년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정관 개정이 되려면 지금 1인 방통위 이걸로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해제된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이에라고 세상에 천명해 놨는데 정관상 서울시 홍보기획관, 서울시 재정담당관 다 TBS 정식 이사진에 들어가 있어요. 정관이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한 번도 없었죠. 시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느냐보다도 그렇게 된 경위를 뭐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방통위가 그동안에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마무리 작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전기간 지정 해제를 한 것도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행안부의 당연히 진행돼야 될 절차상의 마무리 작업에 협조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정관이 변경이 돼서 서울시와 절연 상태가 이제 법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었잖아요. 예, 시장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시장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시장님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그렇죠? 자, 시장님 그냥 바로 결론의 중요한 주제를 시장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시장님 지금 무려 400여 명 정도에 출발해서 정확히 370명에서 시작한 TBS 방송국의 방송 사명을 느끼고 우수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 지금 10개월째 월급 못 받고 있는 상태 180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엄마 아빠예요.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요? 시장님이 처음에 TBS 미디어 재단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특정 편향의 방송을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냐,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정리가 됐어요. 그런 김어준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유튜브라는 망망대의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하고 계세요. TBS 방송국 미디어 재단에 지금 남아있는 180명의 임직원들은 말하자면 아무 죄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방송을 해온 죄밖에 없죠. 죄가 아닌 거죠. 도대체 이분들은 왜 10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까요?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결정, 의회의 책임입니까? TBS 방송국을 문 닫게 한 것은 오로지? 그걸 지금 다 일일이 나열을 할까요? 아니요. 시장님의 인식을 여쭤보는 건데요. 시장님 지금 제 인식은 작년 4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가 의회의 의장님도 찾아뵙고 당시에 원내대표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아마 제가 일일이 편지를 보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편지에서 어느 정도 제 입장이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비록 의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원을 좀 지속하고 싶었던 게 제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요청을 드려서 그때 5개월 연장이 6개월이 아닙니다. 5개월이 연장이 됐었는데 그 5개월이 종료될 시점쯤에 한 달 전쯤에 그걸 3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주면 다른 데서 인수인계하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지원이 좀 연장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간곡하게 의회에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상 의회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자, 시장님. 그런 절차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애당초 이제 선거 출마하고 저희 다 같이 2022년 6월 1일 날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그 선거 치를 때 시장님께서는 이미 의견 표명을 여러 번 하셨어요.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특정 편향의 방송국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문제가 심각하다. 시장님께서 거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놀랍게도 70%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된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수당이 된 것은 시민들로부터
허락받은 거다. TBS 방송국 같은 것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미 선거 결과로 말씀해 주신 거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의 총선의 결과 그리고 이번 대선의 결과는 어떤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볼까요?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이에요. 누가 다수당이 됐다고 혹은 소수당이 됐다고 멀쩡한 33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라는 이 세계 방송사적으로도 뛰어난 가치 있는 이 역사를 도대체 누가 누구의 월권을 허락받았다고 방송국을 통째로 날리고 살리고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TBS 방송 미디어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목이 메어요. 왜요? 문제가 됐다는 편향의 언론인들 그분들은 이미 나가서 잘 살고 계세요. 남아있는 방송국 직원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이분들이 왜 10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나요? 33년 된 그 아름다운 유구한 전통을 도대체 누가 문 닫게 허락했나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180명에 대한 이분들 여전히 월급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아무리 세계 프로그램 돌리려면 최소 30명의 필수 인력이 붙어야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음악으로 견디고 있어요. 시장님, 아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TBS 미디어 재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 그대로 이제 살릴 방법이 없으니 저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믿고 그걸 찾아서 TBS 미디어 재단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수의사가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출연기간이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방법이 있다면 지정 해제를 철회하고 다시 되살리는 건데 뭐 그것도 아마 다 용고를 하셨겠지만 제가 이번 기회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절차를 밟는 데만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TBS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이 바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다시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수기업을 찾아서 그 절차를 통해서 TBS가 방송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인수 의향이 있었던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그 인수 의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건 아닙니다. 과거처럼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인수 의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어려워지면 이제 또 다른 인수 의향 기업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게 가장 실효성 있는 회생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일 거라고 믿는데요. 이 지금 시간을 지켜보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교통방송을 듣습니까? 그 방송국 하나 세금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아니, 복수의 기업 아닙니다. 의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설명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95.1MHz, 101.3 채널 다 너무나 귀한 우리의 공공의 자산입니다. 공공의 주파수거든요. 왜 이 시대에 교통방송이 필요하냐? 첫 번째,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교통방송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을 뿐이지 33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종합방송 미디어 채널로 잘 성장해 왔어요. 종합방송 편성권을 득한 방송국입니다. 마치 기독교 방송국에서 시사 보도 프로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주파수는 살아있는 한 인터넷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완전 불통되는 이런 초유의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일련의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지하든 공중이든 들을 수 있는 주파수 하나, 정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 채널 주파수가
있고 없고는 서울시 행정으로서도 너무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 시장님께서 설명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재난 안전 방송을 비롯해서 해야 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분명히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재난 대비 방송국으로서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얘기는 반드시 방송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이 방송은 방송, 정치는 정치.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던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던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이 TBS 미디어 재단은 TBS 미디어 재단의 존재 이유 그리고 기여해야 된 부문으로서 즉 언론과 방송 이 영역으로서 마땅히 그 자체로 판단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방송 같은 영역을 언론의 영역을 나의 발밑에 나의 영향력 하에 행사한다라는 건 너무나 반민주적이라는 거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는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서 TBS에 단 한 번도 어떤 서울시의 홍보 목적이나 혹은 그 정치적인 이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 객관성을 현저히 상실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180명의 직원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말씀을 적어도 두세 번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책임이 있죠. 일이 여기에 이른 데에는 그분들의 그 시절에 방송사, 언론인으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동조했던,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시장님, 그것까지 지금 부인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런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됐다는 사실도 지금 의원님은 인정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시장님, 원인이 제가 됐지 두 번째 않습니까? 질문 때문에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또다시 정말 아니 구비 트랩을 밟으시는데요. 자, 시장님. 꼭 필요한 말씀은 다 아주 시장님께서는- 민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시장님께서는 그냥 편향이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편향의 결과가 5년 편향이- 연속 청취율 1위라는 압도적 숫자 플러스 그 프로그램을 포함한 열심히라는 제가 것 때문에 의회에 TBS 미디어 재단의 위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것을 그런 시각도 그냥 편향적입니다. 편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송은요 국민 의원님, 그러시면 안 집단지성의 됩니다. 반영이에요. 시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MBC든 KBS든 어떤 특정 방송국을 시장님이 복무하고 계시는 정당 국민의힘 사람들로만 완전히 구성해서 오로지 국민의힘 편향으로만 방송을 완전히 구성을 하면 5년 연속 청취율 1위, 시청률 2위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아니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급하면 제가 시청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13분 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민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편향으로 얘기하는지 편향처럼 공정을 가장해서 얘기하는지 국민들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즉 지금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금 유튜브에서 이토록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것도 그리고 그 시절에 그런 청취율 5년 연속 1위 같은 위상을 보인 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어준이 옳다, 김어준이 다 맞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게 했던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시절에 어떤 특정 편향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세뇌 방송한다고 해서 전 국민적인 반향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가져오는 것은 세뇌 결과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공정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은 국민의 열망이 그토록 크다는 겁니다. 이건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방송을 듣는 이 시민들, 주권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다 뼈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입니다. 시장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언론이 그동안의 편향의 모습을 바뀌어야 된다는 시장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보신다면 앞으로도 TBS 미디어 재단의 문제는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10분 정도 남은 시간 두 번째 주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두 지금 번째 표정으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예. 말씀만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청취율이 모든 걸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건 그런 매우 취지셨어요. 존중받아야 될 숫자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지율이 정당 그 정책이나 그 정치인의 존재를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지지율이나 청취율은 바람 같은 겁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고위 때마다 청취율이 높았으니까 그거 무시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건 그건 논리가 궁색해서 나오시는 논리예요. 아, 시장님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죠. 할 수가 없네요. 시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김어준 뉴스공장 편향이잖아. 왜 너 동의하지 않니? 편향 아니었습니까? 자, 그 관점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님이니까 넥타이 풀고 앉아서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5시간만 주십시오. 시장님과 1대1 토론하고 싶습니다. 5시간 아니라 닷새를 해도 좋은데요. 예, 자, 그런 시장님, 전제로 말씀하시면 의원님 문제 제기가 전부 기초가 허물어집니다. 저 TBS 미디어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항상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방송은 공기와 같은 거라서요. 절반의 동의, 절반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방송이라는 원래 존재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머지 반쪽이 옳다, 나머지 반쪽이 항상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장님은 그냥 편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 자치단체장으로서 너무나 위험한 판단이고 발언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은 방송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하면 제 입장은 작년 4월 달에 의회에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 편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치 편향성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언론은 언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지원을 폐지할 게 아니라 최대한 지원 기간을 늘려가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하는 게 요지였고요. 그런 요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제 이야기나 다를 게 없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겁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 저랑 거의 8, 90%가 똑같은데 나머지 10에서 20%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 거냐면요. 이 얘기하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시간이 중요하니까. 문제다, 편향이다. 그래서 그 특정 프로그램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정리됐어요. 뭐 김어준 프로그램만 편향적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편향적이었죠. 다른 프로그램 편향이라고 말씀하셨던 편향이라고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다 어떻게 됐죠?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편향됐다라고 말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정리가 되면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편향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은 정리가 되고 그냥 방송국이 문 닫게 된 게 문제 해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편향이라고 말하는 거 얼마든지 방송의 영역에서 방송이란 범위 안에서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히 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냐? 시장님과 시장님으로 대표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결정은 편향된 프로그램은 편향된 프로그램대로 정리하고 남아있는 방송국 임직원들 알게 뭐야 방송국 닫게 한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지금 다 잊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지원 폐지 조례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왜 현실을 무시하고 언급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원 폐지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진짜 시장님 정말 오늘 김어준 씨가 연쇄살인마입니까? 김어준 씨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국으로 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논리적으로 왜 비약을 문제죠?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 이런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표현이 나가고자 하는 진행자가 나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불을 질러서 방송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이거 판단했습니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헤드라인 뽑아내고 계신 겁니다. 무슨 아니 헤드라인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진행자가 누가 되던 그거가 국민의 집단지성이 판단해요. 즉 그냥 노골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KBS 방송국에 정광훈 목사가 방송 앵커로 진행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정광훈 진행자는 방송국의 앵커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에 대한 대가를 방송국이 치르겠죠.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 진행자가 돌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불을 질러서 시의회에서 방송을 문 닫겠다는 거 결정했다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방송은 방송의 영역대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 어떤 사람이 진행자로 들어오던 그거 듣고 있는 청취자, 주권자가 판단합니다. 그걸 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까? 자, 지금 6분 남은 시간 동안 두 번째 주제로 가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발언권 얻고 얘기해 주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문성 의원님? TBS는 임직원이 제일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는 게 예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성 의원님.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답하면 소리 질러도 됩니까? 답답하면 소리 질러도 됩니까? 제대로 질문을 하시라고. 답답하면 소리 질러도 된다라는 말이 맞다면 지난 3년 동안 먼저 소리를 누가 질렀다는 겁니까? 자, 존경하는 지난 3년 의원님 동안 여러분, 예, 한마디도 안 하고 박유진 의원님,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다소, 내용의 예의를 보여줬던 모습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다소,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